주변에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엔 큰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처세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익히셔서 여러분이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빈정대는 말로 의도한 발을 얻어라.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정거리는 말을 던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빈정거림은 악의적이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열정의 거품을 내뿜는 것들도 있다. 이들은 섬광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면서 모든 호의와 존경을 단번에 끌어내린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불만족을 느끼는 군중과 악의를 품은 개인이 서로 온전히 결탁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최고위층의 몇몇 사람조차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우리는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수완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준 없이 발사된 탄환은 언제든 관역을 빗나갈 수 있다. 남이 갚지 못할 은혜는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라.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행하라. 절대로 남이 갚지 못할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된다. 상대가 당신의 배려를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상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배려를 받게 되면 교제를 끊으려 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베풀려다 사람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를 갚기 어려워 몸을 움츠리고 마침내 베푼 자를 적으로 삼는다. 바보는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절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빚을 진 자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눈앞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상대가 원하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서 존경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진실만을 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일은 없다. 그것은 심장에서 피를 흘려내는 것과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진실에 대해 침묵할 줄 아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흠없던 명성을 잃게 된다. 사기가 비행이라면 사기꾼은 질 나쁜 인간이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말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일을 위해서도 그렇다. 당신이 저지른 많은 실수를 감추어라.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감출 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성향을 봉인해 두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감추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전에 거짓말을 한다. 우리의 명성은 행동보다는 비밀 유지에 근거한다. 만약 정결하지 못하다면 행동을 조심하라. 위대한 인물들의 실수는 세상의 커다란 불빛을 가리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정에서조차도 예외는 있다. 친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지는 말라.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한테도 감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또 다른 삶의 규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잊을 수 있다면 잊어라. 뱀의 교활함을 지녀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수함을 함께 지녀라.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믿는다. 어리석어서 늘 속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의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가 있다. 바로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의 방법을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일을 배웠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든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남에게 정직하지 않을 기회를 줄 정도로 정직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속에 비둘기와 뱀을 함께 지니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상대의 첫인상에 속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먼저 오기 때문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따라서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는 정신의 피로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이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루한 정신이 알려지면 찾아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품은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어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상대의 반박에 곧바로 반박하지 말라. 당신에게 반박하는 사람한테 곧바로 반박하지 말라. 그 반박이 계략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비루함에서 나온 건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반박은 때로 고집이 아니라 술수일 때가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은 연루되지 말고 어떤 일은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탐을 염탐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일은 없다.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신중함을 꺼린다. 신중함은 행운의 여신이자 만족의 여신이다.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달콤한 아첨만 들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씁쓸한 험담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많은 이가 독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미트리다트 왕처럼 매일 화나는 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까운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느라 일생 동안 슬픔을 머금고 사는 것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 아니다. 조언을 받은 후에 손을 싹 씻고 빠져버리는 사람을 위해 절대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라. 물론 다른 이에게는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을 주라는 규칙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나중에 도움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이가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언제나 농담만 일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의 지성은 진지함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진지함은 재치보다 더 많은 영예를 안겨준다. 언제나 농담만 짓거리는 사람은 진지한 일에 적합하지 못하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거짓말만 해대는 자와 농담만 해대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둘 다 믿지 않는다. 분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진지하게 말할 때도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 늘 익살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많은 이가 신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는 한다. 짧은 순간에는 농담을 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진지해져라.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말라.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를 지니며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판단이란 그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두 의견은 만나면 쉽게 충돌하고 누구나 다 이성은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 이성은 언제나 거짓이 없어 절대로 이중의 얼굴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현명한 자는 이런 어려운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불신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는다. 또한 현명한 자는 상대편에 서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착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만을 옹호하지 않게 된다. 재능을 과신에 잘난 척하지 말라. 재능이 많을수록 더욱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 행동이야말로 가장 저열하고 볼품없다. 잘난 척은 다른 이들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잘난 척을 신중하게 들어주어야 하는 순교자로서 하나하나 주목해 주어야 하는 고문을 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은 잘난 척으로 인해 그 공로가 사그라진다.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으로 강요된 기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호감을 얻는다. 자신이 지닌 장점들로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일을 잘 처리할수록 거기에 들인 노고를 감추어야 한다. 그래야 그 완전성이 천성에서 나온다고 여겨진다. 또한 잘난 척이 두려워서 잘난 척하지 않는 상황을 잘난 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장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완전성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두 배로 위대해진다. 즉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찬사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는 대화할 때 드러난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로 인해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편지는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라서 쓸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 속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자는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지니.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긴다. 대화는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려는 척 가장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가 당신과의 만남에서 몸을 사릴 것이며 그 대화는 더욱 비싸질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는 말라.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하는 카드놀이는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 자신의 의도를 바로 공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일반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떠한 일에서든 비밀스러움을 내비쳐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켜라.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도 평범한 방법은 피하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속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침묵이야말로 현명함이 추구해야 할 성전이다. 말로 내뱉어진 의도는 절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흠만 잡힐 뿐이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못했을 때는 두 배로 불행해질 것이다.
추측과 불안 속에 사람들을 잡아두는 짓은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방법을 흉내내어 배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과 자학 둘 중 하나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이는 일상적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이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여긴다. 아첨이나 비난, 두 암초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이 상존해서 현명한 자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사람들 일에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 사람들 일에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면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라. 자신의 인격에는 관대하지 말고 엄격해져라. 남들이 청할 때 들어야 환영받는다.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청해질 때만 가라. 제멋대로 나서면 일이 잘못될 때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된다. 반대로 일이 잘 되더라도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다. 주제넘게 나서면 온갖 무시와 경멸을 당할 뿐이다. 뻔뻔하게 달려드는 자는 창피를 안고 돌려보내진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남용하지 말라. 좋은 후원자는 큰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신뢰를 작은 일에 소모하지 말라. 이는 타인의 호의를 낭비하는 일이다. 신성한 닻은 언제나 극한의 위험을 위해 남겨두어라. 하찮은 목적을 위해 큰 것을 남용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남겠는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며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의 호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호의는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심지어 호의는 지혜로운 정신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현명한 자에게 천성과 명성은 쉽게 찾아오지만 보통 행운은 그토록 질투가 어려 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힘 있는 자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참을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이 거기에 기인한다. 라고 말했다. 온갖 어리석음을 견뎌내려면 커다란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보인다. 이는 극기를 위한 유용한 훈련이다. 인내심이 있으면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세상은 행복해진다. 그러니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견디면서 자신의 안에 은거하라. 나의 불행과 약점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 아픈 손가락을 보이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말라. 악의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대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말라. 빈정대는 말로 의도한 발을 얻어라.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정거리는 말을 던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빈정거림은 악의적이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열정의 거품을 내뿜는 것들도 있다. 이들은 섬광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면서 모든 호의와 존경을 단번에 끌어내린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불만족을 느끼는 군중과 악의를 품은 개인이 서로 온전히 결탁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최고위층의 몇몇 사람조차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우리는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수완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준 없이 발사된 탄환은 언제든 관역을 빗나갈 수 있다. 남이 갚지 못할 은혜는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라.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행하라. 절대로 남이 갚지 못할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된다. 상대가 당신의 배려를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상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배려를 받게 되면 교제를 끊으려 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베풀려다 사람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를 갚기 어려워 몸을 움츠리고 마침내 베푼 자를 적으로 삼는다. 바보는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절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빚을 진 자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눈앞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상대가 원하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서 존경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진실만을 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일은 없다. 그것은 심장에서 피를 흘려내는 것과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진실에 대해 침묵할 줄 아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흠없던 명성을 잃게 된다. 사기가 비행이라면 사기꾼은 질 나쁜 인간이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말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일을 위해서도 그렇다. 당신이 저지른 많은 실수를 감추어라.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감출 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성향을 봉인해 두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감추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전에 거짓말을 한다. 우리의 명성은 행동보다는 비밀 유지에 근거한다. 만약 정결하지 못하다면 행동을 조심하라. 위대한 인물들의 실수는 세상의 커다란 불빛을 가리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정에서조차도 예외는 있다. 친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지는 말라.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한테도 감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또 다른 삶의 규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잊을 수 있다면 잊어라. 뱀의 교활함을 지녀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수함을 함께 지녀라.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믿는다. 어리석어서 늘 속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의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가 있다. 바로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의 방법을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일을 배웠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든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남에게 정직하지 않을 기회를 줄 정도로 정직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속에 비둘기와 뱀을 함께 지니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상대의 첫인상에 속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먼저 오기 때문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따라서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는 정신의 피로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이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루한 정신이 알려지면 찾아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품은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어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상대의 반박에 곧바로 반박하지 말라. 당신에게 반박하는 사람한테 곧바로 반박하지 말라. 그 반박이 계략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비루함에서 나온 건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반박은 때로 고집이 아니라 술수일 때가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은 연루되지 말고 어떤 일은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탐을 염탐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일은 없다.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신중함을 꺼린다. 신중함은 행운의 여신이자 만족의 여신이다.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달콤한 아첨만 들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씁쓸한 험담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많은 이가 독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미트리다트 왕처럼 매일 화나는 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까운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느라 일생 동안 슬픔을 머금고 사는 것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 아니다. 조언을 받은 후에 손을 싹 씻고 빠져버리는 사람을 위해 절대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라. 물론 다른 이에게는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을 주라는 규칙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나중에 도움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이가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언제나 농담만 일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의 지성은 진지함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진지함은 재치보다 더 많은 영예를 안겨준다. 언제나 농담만 짓거리는 사람은 진지한 일에 적합하지 못하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거짓말만 해대는 자와 농담만 해대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둘 다 믿지 않는다. 분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진지하게 말할 때도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 늘 익살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많은 이가 신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는 한다. 짧은 순간에는 농담을 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진지해져라.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말라.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를 지니며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판단이란 그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두 의견은 만나면 쉽게 충돌하고 누구나 다 이성은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 이성은 언제나 거짓이 없어 절대로 이중의 얼굴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현명한 자는 이런 어려운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불신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는다.
또한 현명한 자는 상대편에 서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착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만을 옹호하지 않게 된다. 재능을 과신해 잘난 척하지 말라. 재능이 많을수록 더욱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 행동이야말로 가장 저열하고 볼품없다. 잘난 척은 다른 이들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잘난 척을 신중하게 들어주어야 하는 순교자로서 하나하나 주목해 주어야 하는 고문을 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은 잘난 척으로 인해 그 공로가 사그라진다.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으로 강요된 기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호감을 얻는다. 자신이 지닌 장점들로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일을 잘 처리할수록 거기에 들인 노고를 감추어야 한다. 그래야 그 완전성이 천성에서 나온다고 여겨진다. 또한 잘난 척이 두려워서 잘난 척하지 않는 상황을 잘난 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장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완전성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두 배로 위대해진다. 즉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찬사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는 대화할 때 드러난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로 인해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편지는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라서 쓸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 속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자는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지니.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긴다. 대화는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려는 척 가장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가 당신과의 만남에서 몸을 사릴 것이며 그 대화는 더욱 비싸질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는 말라.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하는 카드놀이는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 자신의 의도를 바로 공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일반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떠한 일에서든 비밀스러움을 내비쳐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켜라.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도 평범한 방법은 피하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속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침묵이야말로 현명함이 추구해야 할 성전이다. 말로 내뱉어진 의도는 절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흠만 잡힐 뿐이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못했을 때는 두 배로 불행해질 것이다. 추측과 불안 속에 사람들을 잡아두는 짓은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방법을 흉내내어 배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과 자학 둘 중 하나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이는 일상적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이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여긴다. 아첨이나 비난 두 암초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이 상존해서 현명한 자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사람들 일에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 사람들 일에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면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라. 자신의 인격에는 관대하지 말고 엄격해져라. 남들이 청할 때 들어야 환영받는다.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청해질 때만 가라. 제멋대로 나서면 일이 잘못될 때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된다. 반대로 일이 잘 되더라도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다. 주제넘게 나서면 온갖 무시와 경멸을 당할 뿐이다. 뻔뻔하게 달려드는 차는 창피를 안고 돌려보내진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남용하지 말라. 좋은 후원자는 큰 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신뢰를 작은 일에 소모하지 말라. 이는 타인의 호의를 낭비하는 일이다. 신성한 닻은 언제나 극한의 위험을 위해 남겨두어라. 하찮은 목적을 위해 큰 것을 남용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남겠는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며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의 호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호의는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심지어 호의는 지혜로운 정신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현명한 자에게 천성과 명성은 쉽게 찾아오지만 보통 행운은 그토록 질투가 어려 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힘 있는 자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참을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이 거기에 기인한다. 라고 말했다. 온갖 어리석음을 견뎌내려면 커다란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보인다. 이는 극기를 위한 유용한 훈련이다. 인내심이 있으면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세상은 행복해진다. 그러니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견디면서 자신의 안에 은거하라. 나의 불행과 약점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 아픈 손가락을 보이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말라. 아기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대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말라. 빈정대는 말로 의도한 발을 얻어라.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정거리는 말을 던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빈정거림은 악의적이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열정의 거품을 내뿜는 것들도 있다. 이들은 섬광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면서 모든 호의와 존경을 단번에 끌어내린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불만족을 느끼는 군중과 악의를 품은 개인이 서로 온전히 결탁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최고위층의 몇몇 사람조차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우리는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수완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준 없이 발사된 탄환은 언제든 관역을 빗나갈 수 있다. 남이 갚지 못할 은혜는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라.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행하라. 절대로 남이 갚지 못할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된다. 상대가 당신의 배려를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상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배려를 받게 되면 교제를 끊으려 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베풀려다 사람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를 갚기 어려워 몸을 움츠리고 마침내 베푼 자를 적으로 삼는다. 바보는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절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빚을 진 자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눈앞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상대가 원하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서 존경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진실만을 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일은 없다. 그것은 심장에서 피를 흘려내는 것과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진실에 대해 침묵할 줄 아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흠없던 명성을 잃게 된다. 사기가 비행이라면 사기꾼은 질 나쁜 인간이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말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일을 위해서도 그렇다. 당신이 저지른 많은 실수를 감추어라.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감출 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성향을 봉인해 두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감추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전에 거짓말을 한다. 우리의 명성은 행동보다는 비밀 유지에 근거한다. 만약 정결하지 못하다면 행동을 조심하라. 위대한 인물들의 실수는 세상의 커다란 불빛을 가리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정에서조차도 예외는 있다. 친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지는 말라.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한테도 감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또 다른 삶의 규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잊을 수 있다면 잊어라. 뱀의 교활함을 지녀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수함을 함께 지녀라.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믿는다. 어리석어서 늘 속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의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가 있다. 바로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의 방법을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일을 배웠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든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남에게 정직하지 않을 기회를 줄 정도로 정직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속에 비둘기와 뱀을 함께 지니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상대의 첫인상에 속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먼저 오기 때문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따라서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이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루한 정신이 알려지면 찾아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품은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어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상대의 반박에 곧바로 반박하지 말라. 당신에게 반박하는 사람한테 곧바로 반박하지 말라. 그 반박이 계략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비루함에서 나온 건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반박은 때로 고집이 아니라 술수일 때가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은 연루되지 말고 어떤 일은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탐을 염탐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일은 없다.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신중함을 꺼린다. 신중함은 행운의 여신이자 만족의 여신이다.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달콤한 아첨만 들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씁쓸한 험담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많은 이가 독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미트리다트 왕처럼 매일 화나는 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까운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느라 일생 동안 슬픔을 머금고 사는 것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 아니다. 조언을 받은 후에 손을 싹 씻고 빠져버리는 사람을 위해 절대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라. 물론 다른 이에게는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을 주라는 규칙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나중에 도움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이가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언제나 농담만 일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의 지성은 진지함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진지함은 재치보다 더 많은 영예를 안겨준다. 언제나 농담만 짓거리는 사람은 진지한 일에 적합하지 못하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거짓말만 해대는 자와 농담만 해대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둘 다 믿지 않는다. 분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진지하게 말할 때도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 늘 익살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많은 이가 신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는 한다. 짧은 순간에는 농담을 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진지해져라.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말라.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를 지니며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판단이란 그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두 의견은 만나면 쉽게 충돌하고 누구나 다 이성은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 이성은 언제나 거짓이 없어 절대로 이중의 얼굴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현명한 자는 이런 어려운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불신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는다. 또한 현명한 자는 상대편에 서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착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만을 옹호하지 않게 된다. 재능을 과신에 잘난 척하지 말라. 재능이 많을수록 더욱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 행동이야말로 가장 저열하고 볼품없다. 잘난 척은 다른 이들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잘난 척을 신중하게 들어주어야 하는 순교자로서 하나하나 주목해 주어야 하는 고문을 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은 잘난 척으로 인해 그 공로가 사그라진다.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으로 강요된 기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호감을 얻는다. 자신이 지닌 장점들로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일을 잘 처리할수록 거기에 들인 노고를 감추어야 한다. 그래야 그 완전성이 천성에서 나온다고 여겨진다. 또한 잘난 척이 두려워서 잘난 척하지 않는 상황을 잘난 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장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완전성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두 배로 위대해진다. 즉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찬사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는 대화할 때 드러난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로 인해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편지는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라서 쓸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 속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자는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지니.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긴다. 대화는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려는 척 가장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가 당신과의 만남에서 몸을 사릴 것이며 그 대화는 더욱 비싸질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는 말라.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하는 카드놀이는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 자신의 의도를 바로 공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일반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떠한 일에서든 비밀스러움을 내비쳐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켜라.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도 평범한 방법은 피하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속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침묵이야말로 현명함이 추구해야 할 성전이다. 말로 내뱉어진 의도는 절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흠만 잡힐 뿐이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못했을 때는 두 배로 불행해질 것이다. 추측과 불안 속에 사람들을 잡아두는 짓은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방법을 흉내내어 배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과 자학 둘 중 하나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이는 일상적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이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여긴다. 아첨이나 비난, 두 암초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이 상존해서 현명한 자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사람들 일에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 사람들 일에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면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라. 자신의 인격에는 관대하지 말고 엄격해져라.
남들이 청할 때 들어야 환영받는다.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청해질 때만 가라. 제멋대로 나서면 일이 잘못될 때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된다. 반대로 일이 잘 되더라도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다. 주제넘게 나서면 온갖 무시와 경멸을 당할 뿐이다. 뻔뻔하게 달려드는 차는 창피를 안고 돌려보내진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남용하지 말라. 좋은 후원자는 큰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신뢰를 작은 일에 소모하지 말라. 이는 타인의 호의를 낭비하는 일이다. 신성한 닻은 언제나 극한의 위험을 위해 남겨두어라. 하찮은 목적을 위해 큰 것을 남용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남겠는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며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의 호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호의는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심지어 호의는 지혜로운 정신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현명한 자에게 천성과 명성은 쉽게 찾아오지만 보통 행운은 그토록 질투가 어려 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힘 있는 자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참을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이 거기에 기인한다. 라고 말했다. 온갖 어리석음을 견뎌내려면 커다란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보인다. 이는 극기를 위한 유용한 훈련이다. 인내심이 있으면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세상은 행복해진다. 그러니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견디면서 자신의 안에 은거하라. 나의 불행과 약점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 아픈 손가락을 보이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말라. 악의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대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말라.